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의 결원이 생기거나 당선이 무효화되면 1년에 2차례씩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도 아예 정해져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투표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4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그리고 충남의 부여 청양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또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의 함양군수를 새로 뽑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4월 24일 재보궐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아무래도 노원병의 안철수 후보일 텐데요. 안철수 후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평균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아침에는 한 새벽 6시 반쯤부터 새벽 출근길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고, 뭐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실제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좀 호의적인가요? 아니면 좀 적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는 그 대부분의 경우 호의적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역 선거를 막 치르고 기자들도 좀 놀랄 정도로 대면하고 좀 어떤 분 같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 사례가 시장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다가가니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왜 왔느냐? 네, 왜 왔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제 이래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니까 그때 좀 약간 누그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것들을 겪은 기자들도 사실은 좀 낯선 광경이었고, 아마 네. 안철수 후보도 낯선 광경이었을 테고. 안철수 후보가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그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네. 인사를 드리고 화를 풀어드리고 이럴 줄 아는 걸 보면. 네, 그렇다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후보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인데요. 이분도 그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이제 출마를 했었고요. 노회찬 후보한테 졌죠. 예,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원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은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점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판세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다,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40.5%, 그 다음에 허준영 후보가 24.3% 이렇게 해서 안 후보가 15% 이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대입을 시켜도 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온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모들은 아직까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심할 이렇게 수 없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병은 본래는 이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대표가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곳인데요. 자, 노회찬 후보의 부인 김지선 씨가 진보정당 후보로 네. 출마했죠. 김지선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김지선 후보도 안철수 후보랑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하철 출근역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장 뭐 방문식으로. 자, 이 지역에는 그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동섭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심사였는데, 오늘 오후에 이동섭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 소식을 네. 좀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오후에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서로 포옹을 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후보가 또 한 사람이 있죠. 통합진보당의 정태흥 후보라고 계시는데요. 정태흥 후보도 끝까지 간다 이런 방침인데, 자, 이렇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야당 표가 이동섭 위원장을 빼더라도 한 셋 정도로 이제 갈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 여당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허준영 후보가 혹시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막판에 뭐 대역전이 벌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높지는 생각을 않다. 하는데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허준용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집권 여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사실 코레일 사장 시절에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문제가 사실 좀 생겼죠. 문제가 생기면서 예. 이제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성접대 사건에도 좀 휘말렸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사실은 할복하겠다고 그랬죠. 할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소문이나 아니 의혹 자체가 지지율에 사실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현장 기자들 분위기가 그런 모양이군요. 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노원병에서 혹시 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종의 꽃놀이패다. 이기면 좋고 져도 괜찮다. 사실 이기게 되면은 그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이기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좋은 거고요. 예. 지게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정치 세력이든 간에 정치 세력화를 할 테고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복잡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영도로 한번 가볼까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했고요. 민주당은 김비호 후보, 또 통합진보당의 민병렬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출마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과연 선거운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의원이 여기 부산 영도하고 뭐 특별히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후보 지역구가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이 이제 태어난 건 거제도라고 하는데 영도에서도 살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머니께서 문재인 의원 어머니께서 그 영도에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로서 좀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신중론도 있고요. 당원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자, 송채경 기자는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숙하기보다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도와주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 지역구에서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문재인 의원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도에 뭐 아주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민주당 후보가 지든 이기든 간에 어쨌든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패 관계없이 네. 도와주는 게 좋겠다. 충남 부여 청양, 부여하고 청양에는 누가 출마했고 또 선거 전망이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황인석 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청양지사장 이분이 지금 지역위원장이시죠? 예,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네, 정치적 거물이죠. 네, 예. 정치적 거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분이 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새누리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완구 전 지사는 한때는 그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대권 꿈까지 꾼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여당 출입 기자로서 보기에 그럴 만한 인물로 보십니까? 당내 평가가 어떤가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평가를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이분을 대선 후보감으로 보시는다는 의견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을 경우에 어쨌든 원내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충청권에서 원래는 이제 이해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계셨고 그다음에 심대평 대표도 계셨고 했는데 그분들의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 대신에 충청권의 큰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당선되면 삼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당에서 무게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 이른바 충청권의 맹주가 지금 누구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뭐 강창희 국회의장이 있고요. 충북에는 정우택 최고위원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충남에는 지금 뭐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완구 전 지사가 본인은 나름대로 그 충남권의 맹주 같은 거를 자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통합 선거인 명부제도가 도입됐다.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 제도 덕분에 유권자들이 4월 24일 투표일 당일이 아니라 4월 19일하고 20일 부재자 투표일에 자기 선거구 또는
자기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제도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이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해야 네, 되죠. 미리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투표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19일이나 20일 중 한 곳 이제 하루를 골라서 아무 투표소에서나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소가 있는 곳 아무데나 가서 이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그 투표 용지를 발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부재자 투표소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뭐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 그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부재자 투표를 하는 20일이 토요일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서 투표율이 낮을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부재자 투표는 토요일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까지만 찾아가면 네.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좀 젊은 유권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가 약간 유리하겠네요. 자, 이번 4월 24일 재보궐선거의 초점은 아무래도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또 부산 영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것인지 이런 대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은 33% 안팎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종전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선거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는 특별히 재보궐선거를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19일과 20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자, 해당 지역 유권자들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당선되느냐 이렇게 선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